지금 이제 첫 번째 하는 거는 이제 전류를 들어갈 건데, 먼저 전류를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게 바로 뭐냐면, 이 전류가 흐르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떨어져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 바로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전류가 흐르도록 도선을 당연히 연결을 해줘야 되겠지. 전류가 이동하는 통로가 필요하잖아. 그 통로를 제공하는 게 도선이고, 그 다음에 그 도선에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배터리. 배터리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을 해주는 거야. 전압에 관해서도 이따 더 자세히 나가도록 할게. 그 다음에 이 배터리는 이제 전압,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류가 흘러가서 이 장치가 필요해. 전류가 흘러가서 불을 켜거나 아니면 뭔가 전기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하거든. 여기서는 지금 전구를 보여줬는데 아무튼 그 전기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 전기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은 바로 뭐냐면 얘가 이제 전구를 통과 혹은 전기기구를 통과해서 다시 배터리로 돌아와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회로가 닫힌 회로를 형성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회로가 이 도선이 있잖아. 배터리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가 이 도선이 여기서부터 끊기면 안 된다는 거야. 이 한 A의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이 전구를 통과하고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와야 돼. 그때 우리는 그 회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완성회로 부르는 거야. 그때 이제 전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 공급이 되고 얘가 불을 켜고 얘는 전기를 다시 제공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참고로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항상 얘를 간단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거든. 따라서 앞으로 전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있잖아. 건전지. 얘는 이렇게 플러스가 긴 극, 그 다음 마이너스 짧은 극 해서 이렇게 연결된 거로 우리가 간단하게 모형화해서 이걸 보여줄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닫힌 회로, 완성회로 이렇게 부른다고. 그때 이제 전류가 어떻다? 통하는 거다. 그때. 자, 그럼 전류가 통한다는 거. 그럼 전류라는 거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도선 안에 있잖아. 도선 안에서 흐르고 있는 전하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전류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전하가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이 도선 안에서 얘를 통과해서 이렇게 다시 오고 해서 전하가 흘러가잖아. 근데 우리는 오직 전하가 흘러갈 때 전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다.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았냐? 그러면 도선의 한 단면 있잖아. 얘를 슬라이스 했을 때 요 단면이 생기잖아. 둥그런 단면. 요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우리가 전류라고 정의를 했어. 그리고 얼마큼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전자가 몇 개 통과하냐에 따라서 전류를 정한 게 아니라 바로 누구를 기준으로 잡았냐면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기준으로 잡았어. 그래서 1초에 얘가 5쿨럼을 통과할 때 그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 전하의 개수로 정의를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정의를 한다고? 전하량에 우리가 기준을 잡았다고. 그래서 이제 식을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I는 이제 전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가 우리가 이렇게 얘 전류의 방향 이렇게 말하고 I가 간다,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 I라는 거는 전류를 기호화시킨 거다. I를. 그럼 I라는 애는 어떻게 된다고? 델타 T 시간 동안에 델타 Q의 전하량만큼 통과를 하잖아. 그때 우리는 I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럼 I라는 애 전류의 단위는 앞으로 뭐를 쓸 거냐면 암페어 그렇게 쓸 거야. 그리고 델타 T의 단위는 우리가 초라고 잡을 거야. 분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다. 따라서 초로 바꿔줘야 돼. 만약에 분이다 시각이 나오면은. 그리고 델타 Q라는 애는 우리가 쿨럼의 단위를 썼어.
그래서 1A는 누구를 말을 하는 거냐면 1초 동안에 1쿨럼의 전하량이 흘러가잖아. 그때 우리가 1A가 흐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전하량을 통과를 하는 걸 말을 하는 거냐?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통과를 하는 거를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의문이 생길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다시피 요 도서는 이제 물질이니까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은 또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냐면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했지. 원자는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전자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원자 핵은 무거워서 중심에 버티고 있고, 전자는 가벼워서 떼었다가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왜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거를 플러스 전하량의 델타 T를 왜 전류라고 했을까라고 의문이 날 수 있겠지. 자, 그거 바로 뭐냐면 그 옛날 과학자가 벤자민 프랑클이라는 과학자가 사실 이 사람이 잘 모르고, 그때는 전류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얘가 움직이는 전하가 바로 플러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플러스가 움직이는 게 플러스가 움직이나 보다 하고 플러스가 움직이는 방향을 전류 방향으로 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벤자민 프랑클이 정한 그 관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러면 사실 바꿔야 하는 게 정상인데 왜 그대로 플러스 전하를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냐, 마이너스 전자라고 안 하고, 그거는 바로 여태까지 했던 모든 법칙들을 뒤엎기에는 너무 큰 무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전류의 방향이라 했을 때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관습을 그대로 우리가 법칙시켜서 계속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도 그렇게 쓰는 거다. 그래서 전류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데, 기말 때나 이제 과제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많은 애들이 이제 혼동이 오는 게 바로 마이너스 전자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 방향을 생각하는데, 전류의 방향은 어떤 거라고?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따라서 전류를 우리가 플러스 전하라고 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가 아니잖아. 따라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지. 여기 회로도 다시 와서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로 끌리니까 이 방향이 될 거지. 이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다? 플러스 전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다. 빨간색으로 칠한 게.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 따라서 이제 어느 쪽으로 끌린다? 걔는 플러스 극으로 끌리겠지. 따라서 전자의 방향은 요 반대 방향이 되는 거다. 따라서 전자의 방향과 전류 방향하고 반대라고. 자, 이거를 좀 조심을 해줘야 돼.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똑같은 게 아니다. 왜냐?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고 정했기 때문에 전자랑 전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하 보존의 법칙.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경로가 하나뿐인 경로라고 해보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지.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가잖아. 자, 그때 이제 경로가 딱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경로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갈라지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야. 자, 그때 경로가 하나일 때 이제 어떤 법칙이 있냐면 전류는 항상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전자 두 개가 나갔어.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전자가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두 개 나갔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하량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두 개 흐르지.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하량도 같아야 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하량도 모두 다 같아야 된다는 뜻이다. 자, 그거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전하 보존의 법칙. 어디에서나 전류의 흐름, 전류의 양은 어때야 된다고? 다 똑같아야 돼. 전류는 항상 같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건전지는 얘는 전류를 생성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가 플러스 2개가 이렇게 계속 흐를 때 얘가 플러스 2개가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갔다. 그러면 플러스 2개를 이제 이 전구를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 그럼 플러스 2개가 이 전구를 통과할 때 사라지는 게 아니고 플러스 2개가 다시 빠져나가지. 그리고 플러스 2개가 이렇게 다시 도선을 타고 왔을 때 또다시 건전지로 들어간다. 그럼 건전지를 통과했을 때 이 플러스 2개가 사라진다? 아니다. 그럼 플러스 2개가 어떻게 된다? 다시 또 순환한다. 그래서 플러스 2개가 계속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속 순환하는 거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어떤 점에서나 전하량, 1초에 흐르는 전하량, 전류는 어떻다? 같다. 그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전지가 플러스 2개를 생성한다? 아니다. 플러스 2개를 생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전구가 전류를 그러니까 플러스 2개를 소모시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전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선과 도선을 타고 계속 순환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무호의 원리랑 똑같다고 물을 트는 원리랑 똑같다고 물을 틀었을 때 빠져나가는 물의 양과 파이프에서 물이 들어오는 양은 어때? 계속 똑같은 양이 계속 안에서 파이프 안에서 흐르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지.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얘가 지금 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암페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을 알고 델타 t 4분 그 다음에 이제 I를 알잖아.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전하량 델타 Q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시계를 이제 어떻게 쓴다고? I라는 거는 항상 델타 T의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하가 통과를 하냐 하는 전하량을 봤다. 따라서 델타 Q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I랑 델타 T를 곱하면 되는 거지. I 곱하기 델타 T.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 델타 T는 뭐의 단위를 쓴다고? 초의 단위를 쓴다고. 따라서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초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1분은 60초니까 4분은 240초잖아. 따라서 I는 2.5A고 2.5A 곱하기 240초. 자, 그래서 얘가 해서 얼마가 나오냐면 600쿨롬이 나온다. 600쿨롬. 자,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전체 240초 동안 통과하는 전하량을 묻고 있는 거잖아. 1초에 몇 쿨롬을 통과하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 거야? 240초 전체를 곱해줘서 총 전하량을 구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거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항상 이 전류라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이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개수가 아니라 전하량을 이제 기준으로 잡았다고.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개수라고 혼동하지 말고 전하량을 개수가 나왔으면 전하량으로 꼭 바꿔줘야 하는 거 기억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전자의 개수를 묻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그 전기의 단원에서 해서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양성자나 전자를 우리가 전자 한 개 혹은 양성자 한 개, 전하 한 개를 기본 전하량의 단위를 썼어. 걔를 우리가 E라고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E라는 이제 포켓의 전자 포켓이라고 했거든. 그럼 E라는 그 전자 한 개 포켓은 얼마의 전하량이 들어있냐 하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쿨룸의 전하량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자, 그리고 걔가 만약에 전자면은 얘 마이너스 붙이고 양성자 한 개면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붙여준다고 했지. 근데 일단은 지금은 개수를 물어보니까 절대값 써서 플러스라고 쓸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0쿨럼의 전자 몇 개랑 같냐 이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1쿨럼의 전자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양변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나누면 된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얘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1쿨럼이 되고 이제 여기는 전자의 개수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1 나누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하잖아. 그럼 얼마 나오냐면 6.25 곱하기 10의 18승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1쿨럼은 뭐의 개수와 같다고? 6.25 곱하기 10의 18승과 같다고. 엄청나게 많지. 1쿨럼이 우리가 개수가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개수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아무튼 그래서 1쿨럼은 이만큼의 개수가 들어있으니까 600쿨럼에는 얼마큼 들어있는지 알면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하기를 하면 되지. 따라서 여기다 이제 곱하기 600쿨럼, 얘는 이제 1쿨럼당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1쿨럼당 요만큼의 개수,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600쿨럼을 하면은 쿨럼 캔슬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전자의 개수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면 3.75 곱하기 10의 21승 개 이렇게 나온다. 자, 따라서 이제 결론은 뭐냐 그러면 4분 2.5A가 흐르고 있는 요 전선에 이제 4분 동안에는 총 600쿨럼의 전하량이 통과를 하는 거고 전체 전하량은 그거는 이제 뭐와 같냐 그러면 3.75 곱하기 10의 21승 개수가 통과한 것과 똑가가 나오는 거지. 1초에 100만 개의 전자가 도선 한 점을 통과하는데 자, 몇 개의 전자라고? 100만 개라고 했어. 자, 조심해야 될 거 1초에 100만 개의 전자 통과한다고 100만 암페어라고? 아니라고. 항상 어떻게 된다고? 전하량이라고. 분자가 델타 T분의 델타 Q가 I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100만 개의 전하를 뭐로 바꿔준다? 전하량, 쿨럼의 단위로 바꿔주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100만 개의 전자, 공이 이제 6개 있는 거지. 이렇게 1, 2, 3, 4, 5, 6. 공이 6개. 1, 2, 3, 4, 5, 6. 이 100만 개의 전자가 이제 몇 쿨럼이냐? 그러면 전자 한 개는 아까 우리가 계산했지. 몇 쿨럼이라고?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어마어마한 전하량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 전자 한 개는. 그래서 요거를 곱해줘야지 이제 쿨럼 단위로 환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6.25 그 다음에 공이 지금 6개니까 18승에다 더하기 6만 하면 되지. 따라서 24승 쿨럼 이렇게 된다. 자, 따라서 100만 개의 전자는 몇 쿨럼이랑 같다고? 6.25 곱하기 10의 24승 쿨럼이랑 같다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얘를 쿨럼이라고 알았으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지. 곱하기 24승 쿨럼. 자, 따라서 이제 전류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바로 우리가 얘를 계산해서 6.25 곱하기 10의 24승 암페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다. 자, 암페어를 축약해서 A라고 써주는 거 오른쪽에다가 전류 단위. 지금 이 문제 보면은 지금 이제 얘 도선이랑 얘 도선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문제에서 첫 번째는 2mm 길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얘는 길이가 절반이 1mm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어쨌든 얘네의 길이가 달라도 우리는 이제 뭐를 보는 거야? 이 한 단면을 몇 초 동안에 몇 쿨럼의 전하량이 지나갔냐라는 걸 보는 거지. 뭐를 구하기 위해서?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길이가 길든 짧든 상관이 없는 거다. 누구를 구할 때? 전류를 구할 때. I는 델타 T분의 델타 Q식을 그대로 써주는 거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0초 만에 20쿨럼이잖아. 따라서 여기다가 40세컨드, 그 다음에 20쿨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2분의 1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0.5 암페어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시험 볼 때나 혹은 과제 할 때나 단위 요거 있잖아. A를 꼭 옆에다가 써줘야 돼. 요 A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는 해서 얘는 0.5초 만에 2쿨럼 통과하잖아. 따라서 0.5초. 그 다음에 2쿨럼. 그러면 2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4쿨럼 per second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얘는 4쿨럼 per second이 되잖아.
따라서 몇 암페어다? 4암페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어쨌든 길이가 길든 짧든 재질이 다른 도선이든 항상 전류의 식은 어떻다고? 똑같다고. I는 델타 T1의 델타 Q 써서 구한다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지금 이제 A점을 12쿨롬의 전하량이 3초 만에 통과한대. 그러니까 전하량과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A점에서 뭐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다. IA는 이제 어떻게 돼? 3초 그 다음에 12쿨롬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4암페어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1초에 얼만큼의 전하량이 통과하는 거다? 4쿨롬의 전하량이 통과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점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통과한 전하 플러스 전하가 우리가 전류는 플러스 전하를 기준으로 잡는다 했지.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B를 통과하고 CD를 통과하고 E로 갈 때 그때 얘가 몇 초 만에 통과하냐 그걸 묻고 있는 거지. 8쿨롬이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에 통과하는 전류 1초당 전하량은 이 점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전하 보존 법칙. 그렇지. 자, 뿐만 아니라 A점에서 통과하는 전류가 이 점에서도 같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같아야 한다? 이 모든 점의 위치, 회로에 존재하는 모든 점의 위치 있잖아. B점, C점, D점, 여기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같아야 된다고. 물론 재질이 같고 이제 길이가 같고 단면적이 같다면 모두 다 같아야 돼. 모두 다 같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전자가 여기서 이제 두 개의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1초에 이제 두 개를 빠져나간다. 그러면 B점에서도 1초당 두 개씩 빠져나가야 되고 C점에서도 1초당 두 개씩 빠져나가고 E점에서도 마찬가지로 1초당 두 개씩 통과해야 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무슨 원리랑 똑같냐면 우리가 이제 물을 틀 때 수도꼭지에서 물을 트는 원리랑 똑같은 거야. 그 안에 수도관 안에 있는 물의 양 있잖아. 1초당 이 수도관을 통과하는 물의 양은 어디서든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슨 원리라고?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얘는 이제 4암페어니까 1초당 이제 4쿨롬을 통과를 하잖아. 1초당 4쿨롬. 자, 그러면 지금 묻고 있는 거는 8쿨롬의 전하량이 몇 초 만에 통과하냐 묻고 있다. 그러면 얘를 곱하기 2 하면은 몇 초 만에 통과한다는 거 알 수 있어. 여기는 2초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지. 2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라고? 항상 전하는 보존된다고. 어느 위치에서 도선이 이제 한 도선으로 묶여 있는 이상 여기를 통과하는 1초당 통과하는 전하량들은 모두 다 똑같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류가 흐르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 그러면 첫 번째 전류가 흐르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 얘를 연결시키는 도선이 필요하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잖아. 도선이 필요하잖아. 자, 그리고 그 도선을 이제 누구랑 연결했냐면 첫 번째는 배터리랑 연결했다. 근데 배터리가 이제 왜 필요한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들어갈 건데 일단은 배터리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든. 배터리가. 그래서 배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 요 전선이랑 이제 연결을 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냐면 플러스 극에서 나가서 마이너스 극으로 돌아오게. 얘를 우리가 닫힌 회로 그랬어. 완성 회로, 닫힌 회로 그랬다. 그래서 회로가 다 열려있자. 이 A 그림 보면 얘는 지금 여기서 플러스 극에서 나가서 이제 끊겨졌지. 원래는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닫힌 회로를 형성해야 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어떤 장치, 전기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선 지금 전구를 보여주는데 그 전기 장치가 이제 있어야지만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연결해야지만 전류가
정상적으로 흐른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보면은 이제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 2번 닫힌 회로가 아니라 이제 회로가 지금 여기서 끊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서 이제 흐르다 말고 정지해 버린 거다. 그래서 전구도 불이 안 들어오고 건전지도 가동이 안 되는 거다. 그럼 B번 같은 경우는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닫힌 회로를 형성을 해줘야 된다고. 얘는 지금 회로가 연결이 됐긴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플러스 극에서 전구로 가고 그 다음에 전구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간다는 뜻이지.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항상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극으로 가는 전선이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전선도 필요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거든. 계속 요 안에 있는 전하들이.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전구에서 가서 플러스극 전지에 가서 또 전구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도 전구에 불이 켜질 수가 없는 거다. 자, 따라서 B번도 잘못이 되었고, 그럼 C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누구랑 연결됐냐? 전구와 연결됐지. 전기적 장치와 연결된 거지.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연결한 거지. 따라서 플러스극에 나가서 마이너스극 들어오니까 얘는 어떤 회로다? 닫힌 회로가 형성됐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랑 전기 장치가 제대로 한꺼번에 잘 연결이 됐잖아. 따라서 C번 같은 게 바로 옳은 연결 방법이 되는 거다. 그리고 불을 켜준다고 불이 켜진다. 불도 켜지고 건전지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다.